안녕하세요. 퍼펙트 사회팀의 사회문화를 맡고 있는 명재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4강이죠. 지난 시간에 3강에서 챕터 4의 사회와 가정을 봤었고, 오늘은 400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번 지위와 역할, 2번 지위와 역할에서 1번 지위 했었고요. 2번 역할과 역할 행동. 지난 시간에 지위, 일단 사회화 중요하니까 1차적 사회화 기간, 2차적 사회화 기간, 공식과 비공식 나누는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은 400쪽 맨 밑에 역할과 역할 행동입니다. 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풀면 다 틀립니다. 제가 강조드립니다. 제가 딱 정해주는 것만 보세요. 자, 역할은 지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 유형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은 지위가 여러 개라 그랬습니다. 저를 예를 들게요. 집안에서는 가장이고 아들 둘 두고 있으니까 아빠로서의 뭐예요?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위에 맞게 하나씩 다 뭐가 있다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누라가 나에게 역할을 쥐어주면 제가 집에서 신랑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아빠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이 더 배움 사이트에 와서는 사회문화 강사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이 있는 거죠. 자, 역할과 밑에 보면 역할 행동이 있습니다. 역할 행동과 역할 행동 밑에 가로치시고 역할 행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역할 수행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제가 헷갈리다고 한 부분이 이겁니다. 역할과 역할 행동은 대박 다릅니다. 잘 보세요. 사람마다 역할은 다 똑같을 수 있어요. 저를 예를 들게요. 아빠라는 역할 똑같습니다. 아빠라는 지위에 맞게 역할은 다 똑같다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아빠가 역할 행동 구체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역할 행동은 어떻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 환갑 되신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인데 전형적인 경상도 아버지 같아요.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뭐 이런 말 전혀 안 하시고요. 아직 60 되셔도요. 전혀 안 하시고 그냥 묵뚝뚝하게 그냥 그런 아버지예요. 근데 제가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우리 형이 우리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어요. 근데 저는 약간 달라서 아들에게 굉장히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러면 자상하고 잘 놓아주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애를 워낙에 예뻐해서 집에 들어가면요. 뭐 집에 그 조그만 아파트에 숨바꼭질을 하는데 다 숨어봤어요.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베란다에 매달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무조건 애들이랑 놀아줘야 돼요. 배달리 일보 직전, 장롱 뭐 다 숨어봤어요. 6살, 4살 두 놈이 아들이니까 얼마나 나대겠어요, 애들이. 그래갖고 엄청나게 애들이랑. 근데 옛날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와 저나 똑같은 아빠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 하는 행동은 어떻다고요? 역할 행동은 다른 거죠. 스포츠 팀의 감독, 우리가 무슨 뭐 형과 같은 감독, 아버지 같은 감독, 아니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거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김웅용 감독은 카리스마, 요즘 뭐 기아 이끌고 있는 김기태 감독은 친화력 있는 감독. 감독이란 역할은 다 비슷해요. 선수를 적재적소에 뽑아서 투입해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건 똑같은데 행동은 다 다르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과 제재를 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상과 제재는, 보상은 당연히 칭찬받는 거고 제재는 떼째 혼나는 거잖아요. 보상과 제재는 무조건 어디서만 한다? 역할 행동에서만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거. 기억에 철수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니은에 이거 지문이 지금 생략된 겁니다. 임명장을 받았고요. 디귿에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답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디귿은 기억에 대한 보상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무 생각 없이 풀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디귿은 기억에 대한 보상이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역할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과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철수가 학생회장이 됐죠. 그래서 표창장 받은 거예요? 아니요. 중간에 지문이 생략돼서 학생회장으로서 1년 동안 이 학교를 잘 이끌어 나갔다. 그런 내용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창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 때문에 표창장 받은 게 아니에요. 쉽게 학생이면 다 표창장 받아요. 어떤 학생이 정학을 받았어요. 학생이 다 정학 받습니까? 학생이라는 역할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그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역할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은 거죠.
이거 지금 임명장은 왜 써놨냐면요. 임명장은 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역할이나 역할을 그냥 인지해 주는 거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죠. 학생회장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받아보셨죠? 안 받아보셨나? 저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다 급반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죠. 범생입니다. 범생이었기 때문에 많이 받아봤어요. 임명장은 이 표창장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넣어놓은 거고 포인트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역할에 대해서는 절대 보상과 제재를 하지 않는다. 답지에 뭐가 보상과 제재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역할 행동이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401쪽의 역할 갈등 의미 볼까요? 개인이 지닌 지위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겁니다. 이 역할 갈등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역할 긴장과 역할 모순. 일단 역할 갈등은 긴장과 모순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왜 역할 갈등이 생깁니까? 역할이 두 개 이상이니까. 여기서는 A라는 역할 요구하고 여기서는 B라는 역할 요구하니까 역할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긴장과 모순의 차이점은 뭐냐? 역할 모순과 긴장을 구분할 때는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역할이 몇 개라고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겠죠. 역할이 하나면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위를 보면 됩니다. 역할 모순은 지위가 두 개 있습니다. 역할 모순은 자 지위가 두 개면 지위가 하나면 무조건 역할이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겠죠. 시험엔 일반적으로 모순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요. 연락 걸어다니는 엄마들. 농담이고요. 그냥 일하는 엄마들 있죠. 그 아침에 출근하려고 봤더니 애가 너무 아파. 애가 아파요. 그럼 여기서는 지위가 두 개네요. 무슨 지위가 두 개예요? 엄마로서의 지위와 직장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두 개다 보니까 역할이 두 개여서 애가 아픈데 출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긴장은 뭐냐? 끝났네요. 긴장은 지위가 하나입니다. 지위가 하나인데 역할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과장이 있어요. 과장이란 지위는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위에서 부장이 과장을 보는 거, 부장이 과장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밑에 있는 사원들을 잘 통솔하면서 이 회사가 잘 돌아가도록 과장이 열심히 일하는 걸 바랄 거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일반 사원들이 과장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이 약간 좀 또라이끼가 있는 이 부장으로부터 우리 사원들을 잘 지켜주면서 조금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과장을 원할 거란 말이죠. 과장이라는 지위를 하는데 서로 다른 역할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겼다? 역할 긴장. 자, 시험에 나오면 역할 갈등이라는 게 나오면 일단 무조건 볼 거 없이 역할은 두 개입니다. 역할은 당연히 두 개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위가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역할 긴장은 나와있죠. 하나의 지위에 둘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입장과 지역구 지지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상충하는 거. 역할 모순은 여기 나왔네요. 워킹맘. 회사원으로서 야근해야 되는데 엄마로서 자녀 챙겨야 되는 거. 세 번째, 현대사회에선 역할 갈등이 증가하고 있어요. 왜? 본인이 속하는 집단이 많아지고 지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역할 갈등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해결 방안, 개인적 차원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개인적 차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 정한다는 것은 아까 모순에서 워킹맘이 애가 많이 아프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없으면 애 챙기러 가야겠죠. 근데 애가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는 않고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럼 회사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돼요. 밑에 사회적 차원에서 다수에게 지속되는 역할 갈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제도적 장치와 지원. 아까 워킹맘이 편하게 육아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단력, 경력 단절력 그런 거 안 나오도록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자녀 학교 서비스, 육아 서비스 이런 거를 국가가 잘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애를 순풍순풍 낳지. 뭐 나라 말만 해놓고 지원 안 해주면 낳기 힘든 겁니다. 요런 거예요. 역할 갈등은 역할이 무조건 두 개인데 지위가 몇 개다?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모술과 긴장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챕터 4의 마지막 주제인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됐다 싶습니다. 정말 쉬운데 일단 아예 제목에다가 사회적 상호작용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협동, 경쟁, 갈등. 교환은 앞에 봤으니까 뭐 써놔도 됩니다만 다시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고요? 협동, 경쟁, 갈등. 왜 제가 강조드리냐면 협동, 경쟁, 갈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협동, 경쟁, 갈등이 뭔지 왜 몰라요? 다 알죠? 근데 협동,
협동 경쟁 갈등이 사회적 상호작용인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문제에 다음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이렇게 나오면 사회적 상호작용 무조건 협동 경쟁 갈등 교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 풀었네. 사회적 상호작용이 뭐지? 상호작용? 주고받나? 주고받는 거 사회적? 아닌데 상징적 상호작용인데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 아니야?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강조드립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협동 경쟁 갈등밖에 없다. 의미를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작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영향 주고받는 거죠. 혼자 사는 사람은 협동 경쟁 갈등이 필요가 없어요. 특징.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합니다. 상호작용은 상대방이 말을 했거나 행동을 했을 때 본인들이 해석하는 걸 바탕으로 나타내고 그 수단은 대부분 언어, 표정, 몸짓이겠죠. 당연한 겁니다. 유형. 개인과 개인끼리, 집단과 집단끼리, 개인과 집단끼리. 유형은 딱 4가지.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환이 나옵니다만 일반적으로 협동 경쟁 갈등이 많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402쪽에 협동 경쟁 갈등이 나와 있네요. 제가 씹다 그랬어요. 내용은 협동. 특징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나 혼자 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할 때 더 잘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협동을 하는 거예요. 협동할 때는 2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돼요. 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근데 넌 하지 마. 이러면 협동이 안 되는 거죠. 결정적인 거 2번째. 협동을 해서 그 결과물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협동을 했는데 옆에 철수는 70, 나는 30. 그럼 협동 안 합니다. 협동했을 때 결과물이 공정하게 나타나야 된다. 푸마시와 두레라는 사례가 나와 있고요. 경쟁 쉽네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 엄청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경쟁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서로 성취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협동과 경쟁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목표가 같은데 다른 점은 뭐예요? 협동은 그 목표를 같이 이루려고 하는 거고 경쟁은 남보다 내가 한 발 먼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경쟁은 모든 스포츠와 모든 시험이 다 경쟁입니다. 모든 스포츠와 모든 경쟁이요. 모든 시험이요. 그래서 그 경쟁은 남보다 내가 한 발 앞서야 돼요. 내가 합격하면 보이진 않지만 누군가가 나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쟁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번째 점 나와 있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갈등으로 간다. 그럼 공정한 경쟁의 하이라이트.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경쟁의 하이라이트는 뭐가 지켜져야 된다? 첫 번째에 나와 있네요. 공정한 뭐가 나와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규칙.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규칙이 깨져버리면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는데 경쟁이죠. 한국이 이기면 일본 지고 일본이 지면 일본이 이기면 한국이 지는 거니까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에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나카무라가 우리 에이스 기성용한테 백태클을 했어. 근데 심판이 경고 주고 퇴장 주었는데 안 불었어. 공정한 규칙이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 기성용의 친구인 이청용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청용이 또 나카무라한테 백태클 했어. 그랬더니 또 나카무라 친구 스즈키가 또 이청용한테 백태클 했어. 그러면 스포츠가 어떻게 돼? 가끔씩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심판 판정이 골바르지 않거나 이렇게 돼서 패싸움 하는 경우, 싸움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 싸움이 바로 경쟁이 지켜지지 않으면, 올바른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밑에 있는 뭘로 간다고요? 갈등으로 갑니다. 갈등은 아예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이해나 목표가 아예 상충돼서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갈등의 하이라이트는 전쟁이죠.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요. 당사자 간에 합의된 규칙도 없고요. 근데 갈등하면 여러분들 뒤에 또 나올 텐데 갈등하면 굉장히 네거티브적이에요? 포지티브적이에요? 순간 영어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기초적인 영어잖아요. 갈등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네거티브 부정적이잖아요. 하지만 갈등이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잘 해결만 되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사회가 더 갈등, 우리 친구하고 맞짱 한번 뜨고 그러면 맞짱 한번 떠갖고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 더 돈독해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해결되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교환 앞에 미시적 관점에서 했었네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히는 경우 등가 법칙, 기브 앤 테이크. 무조건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줘. 이거죠. 이게 안 되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다시 마지막 사회적 상호작용은 무조건 협동 경쟁 갈등 교환까지. 협동 경쟁 갈등이 뭔지 모르는 분 답 지문에 보면 뭐 밑줄 쳐놓고 이게 협동이다 경쟁이다 특징 물어보는데 쉬워요. 문제에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나왔을 때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챕터 4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98쪽부터 99쪽까지는 사회화인데 특히 사회화는 양괄호 5번 99쪽 5번의 사회화 기관과 사회화 유형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00쪽의 지위와 역할 401쪽 위까지 얼마 양은 뭐 많이 안 됩니다만 답안지로 꼬박꼬박 등장하는 거고요. 특히 역할과 역할 행동을 반드시 구분해라. 그 다음에 역할 갈등의 유형 구분하시고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협동 경쟁 갈등 이렇게 세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챕터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챕터 5번은 두 개입니다. 두 개. 1번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제목을 또 바꾸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제목을 바꾸냐면요. 시험에 정형화돼서 나오는 답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과 사회의 뭐 중간에 관계만 넣으면 되거든요.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면 무조건 두 개입니다. 책 크게 보세요. 뭐가 나와 있죠? 1번의 사회 실제론, 2번의 사회 명목론. 끝. 기출에 많이 나왔었어요. 다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하면 무조건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끝. 한 장만 넘겨볼까? 여기서는 407쪽의 사회 구조의 특성도 보셔야 되지만 407쪽에 3번 일탈 나옵니다. 일탈.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론 갈등론하고 섞였기 때문에 일탈도 정형화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3개 위주로 딱딱딱 보겠습니다. 일탈 중요하고요. 407쪽 8쪽에 자, 그러면 405쪽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이 있습니다. 자, 실제론과 명목론이요. 이름만 볼게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명목론은 사회 명목론이죠. 야, 사회가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명목, 이름밖에 없어.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사회가 아니다. 뭐다? 개인이다. 옆에다가 사회 실제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제목에다가 사회 실제론은 개인과 사회 중에 당연히 뭘 강조하겠습니까? 개인을 강조하는 거고요. 사회 명목론은 개인과 사회 중에 당연히 뭘 강조합니까? 잘못됐네요. 이거 당연히 뭘 강조해요? 사회를 강조하는 거고, 이거 개인과 사회 중에 뭘 강조하는 거? 명목론은 개인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만 보시면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지 않아요? 앞에 1강 개인과 그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할 때 보면 우리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크게 나눴었어요. 뭐하고 뭐? 거시와 미시. 사회 실제로는 99.9% 뭐하고 똑같다? 거시적 관점하고 똑같아요. 그럼 장단점 뻔해요. 개인 너무 무시하고 사회만 강조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개인보다는 사회가 강조하는 거니까 이 명목론은 뭐겠어요? 당연히 미시적 관점하고 너무나 똑같겠죠. 요겁니다. 하나씩 볼까요? 사회 실제론 먼저 볼 건데요. 실제론 본 다음에 명목론은 상식적으로 뒤집으면 그대로 크로스입니다. 100% 뒤집으면 명목론 안 배우고도 배울 수 있어요. 실제로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도 실제로 존재한다. 사회 조직이나 사회 집단을 연구하는, 나왔네요. 거시적 관점이잖아요. 기본 입장, 사회는 개인의 합 이상의 독립적인 실체다. 옆에다가 실제로는 1 더하기 1은 3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들어보셨죠? 시너지 효과라고. 시너지 효과. 제가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을 우리 와이프를 배드민턴 치다 만났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뭐 배드민턴 선수는 아닌데 핸드볼 선수인데 핸드볼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뭘 던지면 정확히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뭐 집어 던지면 뭐 이렇게 바지 같은 거, 운동 선수들은 여러분들 우리 집 와서 보시면 옷장 열어보면요, 속옷 쫙, 양말 쫙, 티셔츠가 가게처럼 쫙. 우리 와이프가 이제 숙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배갔고요. 그걸 못 버텨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근데 바지도 아시죠? 군대 다녀오시면 양말이나 바지가 똘똘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갖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뭐 정확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어쨌거나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핸드볼 선수였는데 은퇴하고 이제 배드민턴 생활체육 하다가 이제 저랑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하다가 이거 핸드볼 했던 선수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게 핸드볼 했던 선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배구 선수들은 굉장히 미인들이 많죠. 근데 농구나 핸드볼은 미인들이 조금 드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구는 네트 스포츠잖아요. 상대방하고 몸싸움이 없어요. 근데 핸드볼하고 농구, 특히 핸드볼은 직접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그게. 그래서 핸드볼은 유일하게 바닥이 나무바닥이 아니에요. 왜? 그냥 파울로 끊어요. 그리고 완전히 머리부터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집어뜯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렇게 격한 운동인데 우리 와이프가 핸드볼계에서 그나마 뭐 이름만 대면 모르는 선수입니다만 그나마 조금 얼굴이 조금 이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핸드볼 했고 얼굴이 이쁘네 그래서 뭐 작업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운동했던 사람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어쨌거나 핸드볼 좀 딴 얘기로 했네요. 배드민턴 치다 만났는데 제가 배드민턴 7년 치다 보면 제 파트너가 있었어요. 복식을 주로 이제 단식은 없으니까 그 동호인 시합은 매주 이제 주말이나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시합이 있으니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수가 있어요. 뭐 D급, C급, 뭐 B급, A급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제 친구랑 D급 때부터 한 5년 가까이 쳤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둘이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손발이 잘 맞는 거죠. 너무 손발이 내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이 친구가 이렇게 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치면 저 친구가 저기 너무 잘 맞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설명하려고 그렇게 오래 나왔네요. 이거 시너지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한 1년 6개월 동안 운동을 쉬었거든요. 내 친구 요놈이 새끼가 이제 1년 6개월 못 버티고 다른 사람하고 시합을 나간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 하면 속으로는 이놈의 새끼 나버리고 나가면 잘 되냐 뭐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똑똑 떨어지고 오더라고요. 그럼 나가더니 두세 번 나가더니 하는 말이 야 너만한 친구가 없더라. 너만한 파트너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치면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너랑은 떨어뜨려 놓으면 별게 아닌데 붙여놨더니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 이거예요. 이건 뭔가 학문적으로 딱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거죠. 그 친구가 나와 5년 가까이 운동하면서 저녁 때 운동 끝나고 뭐 운동만 했겠습니까? 우승하고 준우승하면 뭐 이렇게 했겠죠. 거기 술을 엄청 먹었으니까 서로 얘기하고 너무 잘 맞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영목론 볼까? 야, 1 더하기 1이 어떻게 2요? 그냥 3이요. 1 더하기 1은 단순히 그냥 2야. 명목론은 개인하고 개인 합치면 그냥 2일 뿐이다 라고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론이네요. 자, 실제론 기본 입장 세 번째. 사회는 개인들과 별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 사회 현상을 파악할 때 쉽네요. 그럼 사회 연구할 때는 개인보다 사회를 강조하니까 뭘 조사해요? 당연히 사회를 분석 단위로 봐야 되죠. 개인이 아니라 사회 조직이나 집단을 탐구해야 됩니다. 관련 이론은 일단 전체주의 집단주의는 쉽죠. 전체나 집단을 강조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제론일 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 유기체설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회 유기체설 어디서 봤어요? 앞에 기능론에서 봤어요. 사회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주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능론은 당연히 기능갈등론이 무슨 관점이었어요? 거시적 관점이니까 이론이 성립되는 겁니다. 장점, 거시적 관점하고 똑같아요. 장점이. 사회가 개인의 사고, 개인의 행동과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단점은 뭐겠습니까? 미시적 관점의 장점이 여기에 단점이 되겠죠. 거시의 단점 뭐겠어요? 개인의 어떤 주체적인 변동, 개인의 주체적인 행위를 설명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전체를 위해서 아까 관련 이론이 전체주의, 집단주의예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궁극주의 같은 거, 자살특공대 같은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실제론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방금 설명 들었던 걸 그대로 뒤집으면 뭐가 된다? 명목론이 나올 겁니다. 볼까요?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회가 어디에 있냐?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개인이고 사회는 이름, 명목밖에 없다.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을 연구하는 미시적 관점이고요. 기본 입장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1 더하기 1은 2다. 3이 나올 수가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개인이고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의지가 행동을 결정한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 똑같이 그러면 명목론에서는 사회 파악할 때는 당연히 뭘 조사해야겠어요?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 조사해야 되죠. 사회 의미를 원인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자, 관련 이론도 뒤에 있는 거 개인주의, 자유주의 쉽습니다. 관련 이론의 하이라이트는 정치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사회계약설이네요.
정치법에서 배우셨죠?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이요. 사회계약설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에 있어요? 계약에 있어요? 계약에 있어요. A, B, C, D 5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A가 너무 힘이 세서 B, C, D를 맨날 돈 뺏고 때리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B, C, D가 어떻게 했어? 야, 안 되겠다. A로부터 이 A가 외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국가 내에 뭔가 될 수도 있고 A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고 B, C, D가 힘을 모은 겁니다.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러면 계약은 여러분들 객체예요. B, C, D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맺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면 돼요? 계약을 파기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사회는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개인이 지나가다가 개인이 살다가 야 사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계약이 파기되면 사회도 없어진다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사회계약설이 구체적으로 사회문화에서 나오질 않고 정치법에서 중요합니다만 무조건 사회계약설은 명목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는 거죠. 장점,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다. 개인을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한계점, 개별 구성원들의 행위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회구조나 제도 설명드렸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어서 신호등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에요. 사회구조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2014년에 이 사회실제론 명목론 서울시 지방직 국가직 시험에서 사회실제론 명목론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 예가 100%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수능에서 맨날 다뤘던 주제가 예도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실제론과 명목론에서 첫 번째 선거할 때 실제로는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사회를 강조하죠. 그럼 선거에서 유권자가 뽑을 때요. 누구 뽑을 때 누구를 보고 뽑겠어요? 실제로는 정당 보는 거죠. 우리나라 지역주의. 우리나라 지역주의가 그렇잖아요. 어디가 뭐 무조건 1번, 2번 이렇게 정당만 보고 뽑는. 그러면 명목론은 당연히 뭐예요? 개인일발. 정당보다는 야, 그 사람의 정책이 어때? 그 사람 싸가지가 어때? 그 사람 댐댐이 어때? 이거 보니까 개인을 보는 겁니다. 선거 치를 때요. 자, 그 다음에 결혼하거나 맞선을 봤어요. 맞선을 봤습니다. 맞선 봤더니 실제론에서는 그 집안에 뭘 보는 거예요? 그 개인의 집안을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 그럼 굉장히 교육도 제대로 됐겠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야, 교육자 집안이 뭐가 중요해? 그 개인의 사람의 댐댐이가 중요하지. 요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애가 성적이 향상됐다고요. 시험에 답지로 나왔던 거예요. 철수 엄마, 애가 성적이 왜 올랐어? 물어봤더니 철수 엄마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번에 애가 전학을 갔거든. 학과를 바꾸든 학교를 바꾸든 학교를 이번에 새로운 데로 전학을 갔더니 역시 그 학교에 정통적인 뭐가 있어? 학교 분위기가 있으니까 철수가 성적이 오르더라고. 이거고요. 집단을 봤죠. 집단. 그러면 개인이니까 철수가 철들었어. 아빠하고 야구방망이 됐고 3박 4일 동안 안방에 들어가더니 애가 아주 싹 바뀌었어. 뒤지게 맞은 거겠죠. 애가 철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철수 개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철들어서 성적이 오른 겁니다. 단순합니다. 자, 무슨 예가 나오든지 간에 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무조건 개인보다는 사회 강조하는 거고 명목론은 사회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거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 어떤 예가 나오든지 간에 그대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론이 맞는 것 같아요? 명목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살짝 넘겨보시면 조화. 바람직한 관점은 조화입니다. 용어 길러잡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407쪽의 사회 구조하고 개인의 일탈은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 했던 거 잠깐만 정리해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방금 봤었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회 실제론과 명목론일 테고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협동 경쟁 갈등 역할과 역할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정도를 꼭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습 꼭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